이번 주 사실 이슈가 많습니다. FOMC 의사록 나오고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게 되고 여기서 실적과 동시에 가이던스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슈로 보면은 반도체, AI 반도체 ETF 상장일이 이제 내일 모레? 어쨌든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2,500선 안착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 떨어진 거 확인했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개최됐고 유가 하락 지금 7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완화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거보다는 밸류를 더 받아야지라는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벌써 지금 11월 말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 온다라고 둘 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오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연말 산타랠리 올까?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하,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게 올지 그리고 왜 올지 플러스 어떤 섹터가 모멘텀을 받을지가 제일 궁금한데 김태성 이사님부터. 산타랠리라 그래서 꼭 12월 셋째 주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저는 지금도 산타랠리가 오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로 봤을 때는 2,650에서 2,700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빠르게 이제 2,500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2,650포인트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엔비디아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온다면 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이 올라와도 900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왜요? 저는 코스피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저는 우위에 있다 아직은. 왜요? 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 채팅창에서 지금 2차 전지 얘기로 난린데 반도체를 그래도 제 의견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뒤에 저희가 또 주전부리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 반도체 좋게 본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걱정되는 건 솔직히 한미 반도체 쌉니까? 비싸죠. 네. 예. 그러면 다른 종목들 뭐 이오테크닉스 뭐 등등등등 해서 싼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두 번 서프라이즈 나오고 이번에 세 번째 뭔가 살짝 기대치가 잘못 나온다? 이러면 얘네들 다 우수수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걱정도 좀 해야 됩니까, 김태성 이사님? 해야죠. 제가 그래서 앞서서도 코스피 이야기 드릴 때 예. 전제 조건을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주당 EPS 기준으로 3.39달러 이상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가 가이던스는 물론 좋게 나오겠죠. 네, 일단은 그래도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잘 나오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반도체가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저는 이들이 강하는 게 아니고 네.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수급을 좀 빨아들이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올라갈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못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이 위치에서 만약 못 올라가면 네. 최소 한 수개월은 또 작은 박스권 안에서 저희는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도 역시나 뭐 의사록도 있고 사실 의사록은 뭐 그렇게 관심도 크지 않은 것 같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그게 산타랠리랑 어떻게 이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불확실하거나 이 기업이 실적을 좀 못 내놓진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의 의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망 매물이 나왔을 때 낙폭이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연중 고점대에 지금 다다라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서느냐 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뭐 HBM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효하죠.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4분기부터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좀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 정도만 만들어 준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좀 버텨주면서 슬슬 움직여줘도 2차 전지 어느 정도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V자 반등 산타랠리는 아니어도 연말까지 그래도 우상향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정도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이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그래도 좀 잘 나오는 그런 개월이에요. 11월, 12월, 1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 그렇게 크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지금 산타랠리 말씀을 하시니까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몇 정도를 산타랠리로 봐야 되는 건지 김태성 이사님. 일단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650포인트 그 이상을 좀 노려볼 만하다. 네, 2,650포인트. 근데 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6%만 올라가면 됩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높은 목표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900포인트의 이제 매물을 어떤 뉴스와 어떤 재료로 또 어떠한 새로운 섹터가 나오느냐 아니면 2차 전지에 수급이 또 붙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습니다만 900포인트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산타랠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2월에 나온다 그래서 그게 꼭 산타랠리만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대신에 시세가 날 때 조금은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650. 네. 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조금 낮게 잡겠습니다. 2,500? 2,550포인트 그리고 860포인트 정도를 잡을 텐데 너무 코앞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 정도 근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도 산타도 서운해해요. 그렇게 잡으시면. 아유,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말에 어쨌든 자금이 많이 들어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까지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반등폭이 좀 덜했었. 먼저 크게 반등을 했다가 많이 밀렸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860까지 갭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사실상 굉장히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50에서 860 정도를 일단 목표로 잡고서 그러니까 연말까지 자금이 크게 들어오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그 AI 반도체 ETF 편입 있잖아요. 네. 21일인지 22일인지. 요거 편입 이슈랑 엔비디아 실적이랑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미 벌써 뭐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얘네들은 위에서 별로 안 흔들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수익을 챙기고 나중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엔비디아 어떻게 할까요? 김태성 이사님. 저는 굳이 여기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가져간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총 비교가 요새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기준으로 보면 애플이 사실 240% 정도 올라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기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200% 정도 이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0% 상승할 동안에 애플은 17%밖에 상승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도 엄청나게 큰 상승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뭐 글로벌 넘버원이 되느냐 마느냐의 지금 위치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과 이제 같은 궤를 하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혹은 AI 관련 기업들은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저는 강력한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재규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좀 의견이 다른 게 달라요? 사실 이런 ETF가 나오고 나면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끝물일 때 한번 이제 ETF가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의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ETF, AI ETF에 관련돼서 종목 구성을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 기업들이 많고 뭐 이제 내년부터는 일본 기업들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데 당장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가능성은 저도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ETF가 막 출시되고 나서 거기에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연말 산타랠리까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요 타이밍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만 목표가 없이 그냥 하나하나 캐주얼하게 받아볼게요. 저는 그래도 연말 내년까지 봤을 때는 약간 바이오 요거 좀 기대하고 있긴 한데 그거는 뭐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자, 일단은 김태성 기사님. 네, 일단 반도체에서 저는 좀 키포인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테크인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좋았거든요. 네, 뭐 테크인을 그런데 또 말씀드리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섭섭하실 것 같아서 네. 저는 또 하나의 키포인트를 DDR5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보면 TLB라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비코전자와 같은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국 이제 이 HBM이 성장을 하게 되면 DDR 쪽도 이제 같이 이제 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쪽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DDR5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평가 논란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의 위치가 좀 낮은 쪽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TLB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규 본부장님도 종목 하나만. 네, 저도 뭐 디램 쪽에 관련돼서는 뭐 DDR5 관련돼서 방금 전에 너무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저도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TLB라든지 수동소자를 만든 아비코전자 다 좋은데 저는 오랜만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애플 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화면 자체가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OLED를 채택해서 연간 약 2억 대 정도 판매가 된다라고 하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약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정도가 팔린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아이패드라고 하죠. 근데 이 아이패드가 면적이 4배에서 5배 정도 넓은 거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아이패드에 OLED를 탑재하게 된다면 OLED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아이폰만한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OLED 쪽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OLED 소재 기업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OLED 소재의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메리트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장 장비 쪽에도 OLED가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만큼 OLED가 뭐 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많이 됐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 침투율 자체가 높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OLED 쪽에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고 전방 산업에서 투자를 지속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오늘 이제 메타 관련해서 XR이나 VR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OLED 쪽에서는 소재 업체 중에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을 한번 들어봤고요. 두 분이서 강력하게 오를 들어주신 만큼 산타랠리 말씀하신 것보다 조금 더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